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렇게 날씨가 꾸물꾸물하면요, 언젠가부터는 왠지 향기 좋은 커피 한 잔을 놓고 분위기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의 기억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이런 날씨에는 사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배 깔고 누워서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읽는 것만큼 마음 편하고 행복한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오늘은 그 어린 시절, 그 가장 편안했던 시간으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 시간이 이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시간인데요. 지난주로 마무리를 다 했고요. 이번 주에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살짝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지금 사실 방송만 아니었으면 계속해서 좀 편한 자세로 책을 읽을 뻔했어요. 제가 이 책 한번 잘못 잡으면은 여러분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해야 될 일을 잊는 일이 다반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아마 그런 책 만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전에 책 한번 잘못 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방송을 들어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읽어야 되는데. 예. 저를 그렇게 붙잡아둔 책. 예, 국민 라디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책을 직접 쓰신 저자를 저희가 모실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곳입니다. 무려 그 저자분이 저희 이사님이십니다. 요 정도 되면, 누구지? 예, 기대 잔뜩 되시죠? 직접 목소리부터 좀 전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이 아리따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김정란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외모도 굉장히 우아하시거든요. 목소리는 어쩜 이렇게 예쁘십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혹시 화내실 때도 이렇게 내십니까? 화낼 때 어떻게 하지?
화를 안 내십니까? 화내죠.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나라에서 화를 안 내고 살기는 어렵죠. 네. 네, 우리 김정란 이사님도 역시나 대한민국 국민이십니다.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분이 저렇게 나긋나긋하게 목소리를 내시고 우아한 외모를 가지고 계시지만 굉장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안티조선일보 운동부터 시작해서 예수는 당대의 빨갱이? 예, 아우게 어마어마하죠. 예. 저는 사실 좀 매치가 잘 안 됐어요, 이사님. 솔직히. 예. 저 보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네. 저 만나면, 애게? 그래요. 애게는 뭔가요? 이렇게 찌끄마냐고. 막 키가 큰 여전사일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러니까 등치도 딱 좋으시고 막 이런 느낌. 그런 사람이라는데 찌끄만 여자가 앉아있으니까 애게? 그래요. 게다가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되는 미디어 협동조합의 비상임 이사를 떡하니 맡으셨단 말씀이죠. 그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내가 안 나서도 됐으면 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굉장히 우리나라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저는 언론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는 시인인데 왜 그렇게 정치적인 행위를 하냐 이러는데 네. 아니 시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시인은 언어를 가지고 삶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이 뭐 하는 것이냐면 언어를 통해서 사회적인 사실을 전달해주는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언어가 썩어 있어요. 내가 언어를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인데 멀리 고상하게 하이데거까지 인용해가면서 존재는 언어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그 삶의 가치를 규정해주고 형성하는 것이 바로 언론이에요. 그런데 그 언론이 사용하는 언어가 거짓말이에요. 그 시인이 어떻게 참아요? 나는 사람들이 와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나한테 언론운동은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문학적인 행위예요. 내가 내 삶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 그 언어를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내가 쓰는 시도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절박했어요. 그랬는데 12월 19일 날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하자. 그래서 뛰어들게 됐고 근데 보니까 다들 몸을 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같이 멍청한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아니, 여기서 멍청이란 단어는 용기란 단어와 같은 뜻입니까? 노면이 듣는 바보라는 소리하고 좀 비슷한 차원이겠죠. 네. 지금 막 다들 정말 반가워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트위터에서 고맙습니다. 우리 김정란 이사님 만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예. 국민 TV만 들어가면 다 팔로잉. 무조건 팔로잉. 네. 여러분 지금 김정란 이사님을 저희가 왜 모셨냐면, 저희는 이사님이라고 해서 방송 출연을 시켜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당연하죠. 냉혹합니다. 그럼요. 예, 방송 소재가 되고 방송할 가치가 있어야지 나오시는 물론이죠. 겁니다. 예. 물론이죠. 사실 백이 안 통하는 방송국 아닙니까? 우리 뒷얘기를 살짝 해드리면 김영민 PD한테 김정란 이사님이 전화를 한번 하셨는데 이분이 깜깜무소식이었답니다. 애 같아셔가지고 우리 이사님이 사실은요 김영민 PD 워낙 바쁘다 보니까 미처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미리 저한테 좀 요 책을 넘겨두고 소재를 좀 줬으면은 저는 그냥 FM으로 접근했죠. 책 관련 프로그램에 좀 나가게 해달라. 아니 이사님으로서 좀 힘을 발휘하시지 그러셨어요 차라리.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애 같아서 제가 죄송합니다. 애 같아셔가지고 저희 이사님이 진짜 우아하고 예쁘시거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다 돌직구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희한한 게
되게 가슴에 와서 박혀요. 아까 본인이 하시는 언론 활동도 나는 문학적인 활동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요. 예. 저한테는 철저하게 문학적인 활동입니다. 그렇습니다. 문득 제가 앞에 앉았기가 시인은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언어를 통해서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시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언어가 썩었다고요. 어떻게 그걸 보고 참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삶의 근거가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저도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사님하고 같은 사실은 그렇죠. 문제의식을 공유를 한 거죠. 그럼요. 예.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요. 시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거 동명이인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김정란 글이라고 돼 있는데 네. 판타지 소설을 쓰셨어요. 예, 좀 엉뚱하죠? 많이요. 많이. 저 냉정하게 본인이 쓰신 거 맞습니까? 그럼 안 썼다 그럴까? 그럼 누가 불러줬다 그럴까? 아니 시인에서 사실 판타지 소설을 굉장히 갭이 좀 있거든요. 저희가 언뜻 받아들여지잖아요. 그거가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 형식이라고 하는 거 문학에선 장르라고 부르죠, 그죠? 네. 장르라고 부르는 거 시인, 소설가. 이거는 그런 장르 구분이라고 하는 건 탈근대로 들어오면서 다 부서졌어요. 말하자면 형식이라는 것 자체가 근대적인 방식으로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시인은 시만 쓰고 소설가는 소설만 쓰고 그런 게 이미 무의미해진 시대죠. 그러니까 멀티가 가능한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는요.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 판타지하고 시가 그리 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적 상상력의 근원은 판타지예요. 판타지가 이제 좀 대중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것이고 시는 훨씬 더 본격적인 인문학적인 또는 종교적인 철학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것일 따름이지 결국 시가 상상력을 끌어올리는 근원은 삶이라고 하는 어떤 경계선을 벗어난 아주 먼 곳에서 끌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판타지하고 통하는 거죠.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은 작가분들 중에는 나름 작가로서의 어떤 자부심이 너무 강한 나머지 장르 구분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판타지가 굉장히 대중적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판타지 소설이라고 딱 이렇게 붙는 것 자체를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글쎄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의 관점도 존중해드리고요. 저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판타지 소설을 쓴 거죠. 판타지라고 하는 형식으로 접근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나에게 있었고 시를 통해서는 시에서는 제가 이번에 판타지 소설을 썼듯이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 안 하죠. 대단히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말하자면 그 추천사에서도 황현산 선생님이 그렇게 써주셨지만 한국에서 가장 전위적인 언어를 가지고 말하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제일 골 때리는 시인 중에 하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는 시를 쓰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시인이 판타지를 썼다? 그러니까 더더욱 사람들이 몽미 이렇게 그렇죠. 몽미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만 네. 저한테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요. 네. 예전에 제가 칼럼을 쓸 때도 그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김영민 교수님, 그러니까 제 문학 세계하고 이런 걸 가장 잘 이해하시는 철학가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네. 제 시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또 문학 평론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제가 쓰는 칼럼을 보시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냐 이러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같은 세계관이 들어있어요. 다만 밥을 먹을 때 정식으로 차려놓고 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라면 끓여가지고 그냥 냄비채 들고 먹기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냥 형식이 다른 거예요.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 김정란 이사님이 반전 매력의 소유자시네요. 굉장히 인정해요. 네. 우리 과에서 우리 보통 때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강의실에 들어가서 굉장히 고상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완전 웃기거든요. 애들이 뿌잉정란 그래요. 뿌잉정란 어떡해요.
뿌잉. 애들이 재밌어요. 아니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도 지금 난리 났어요. 어떡하지? 목소리 빠져든다. 고정 갑시다. 강추 이러고 지금. 우와. 와, 저희가 그 조금 어려운데 어떻게 이사님 무료로 고정해 주실 생각은 혹시 뿌잉뿌잉? 뿌잉뿌잉? 생각해보죠. 아니 제가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네, CBS 아나운서, 네, CBS 아나운서 출신이십니다. 네, 아나운서 하다가 결혼한다고 쫓겨났죠. 아, 그 당시엔 그랬어요. 네, 그땐 쫓겨났어요. 아, 엄밀하게 말해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사표 쓸 필요도 없다. 해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결혼신고를 못했어요. 그때가 언제였나요? 70년.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죠. 80년대. 76년에 졸업했으니까 76년 와. 졸업하면서 취직했으니까 76년이죠. 야. 그때만 해도 결혼하면 해고당했어요. 저희는 결혼하면 해고당하지 않는데도 왜 저는 결혼을 못할까요? 안 하시는 거겠죠. 사실은 결혼하지 마세요. 이건 저기 하신 분들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하신다고요. 본인들은 하셔놓고 이러지 맙시다. 예. 그것도 인정해요. 저는 남편이나 아이들한테 대해서 아무 불만 없어요. 너무 좋아하고 네.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선택하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네. 결혼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네. 결혼을 둘러싼 지도들이 너무 복잡해요. 현실적으로 사실은. 현실적으로. 근데 젊었을 때 생각하면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늙어서는 생각하면 결혼이 더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어쩌라는 거야? 어쩔까요? 예, 이사님. 알아서 하세요. 저희가요, 사실 오늘 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주제를 꺼내서 너무 재밌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사실은 부족한 것 같은데. 나 책 광고해야 되는데. 지금 품위를 지켜주십시오. 죄송해요, 뿌잉뿌잉. 예. 뿌잉 정남과 만나니까 이렇게 되네요. 예. 오늘 해주시는 얘기요. 저는 사실 글을 살짝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은, 계속, 뒷얘기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못 놓는 책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책들이 별로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좀 전에 사실 제가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런 날은 진짜 배 깔고 누워가지고 요 책 딱인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죠. 하루 정도 투자하시면 다 읽을 수 있죠. 그죠? 네. 그리고 되게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소설인데 마치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원했던 것도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이야기를 하자. 그렇지만 그것을 재해석해서 현대인들한테도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만들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야기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하고 같은 결에서 시작이 되죠. 진짜 옛날 이야기. 네, 삼국유사에서 출발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지만 삼국유사의 맥락에 가둬둬서는 현대인들한테 크게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해서 그걸 가지고 한번 재미있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왜 원시의 맥락은 닿아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어떤 거냐면 한국적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된 인디언들의 얘기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아주 원시의 느낌, 그러니까 우리의 아주 밑바닥에 무의식 속에 다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정서의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느낌을 제가 받으면서 되게 신비한 느낌도 받았는데 그게 이른바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모든 신화가 결국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매력 그리고 의미는 그 보편성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방 그렇게 쑥 이렇게 끌고 들어갈 수 있는 문장력을 가지셨다. 죄송한데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 느낌 자체가 책이 굉장히 좀 신비한 느낌이었는데 삼국유사에서 모티브를 따셨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지금 이 책이 3권이란 말이죠. 삼국유사에는 분명히 좀 간단하게 표현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삼국유사는
한 몇 줄이죠. 그러니까요. 몇 줄짜리 이야기를 가지고 3권을 뽑아낸 거죠. 사실은 4권이었어요. 한 권 줄인 거예요. 출판사에서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갖고. 아니 워낙은 근데 그 뒷부분에 속죄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분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다. 아예 그것만 따로 한번 내면 어떠냐.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거는 뭐 또 다른 형식으로 만날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따로 말하자면 이 주인공의 속죄 부분만 따로 만들어서 한 권 책을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모티브를 일단 비형량 설화를 예, 바탕으로 하셨는데 그 부분을 읽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유독 우리 뿌인 정란 이사님한테 그 부분이 훅 와닿아서 무려 3권으로 펼쳐낼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뭘까요? 그 원동력은 사실은 실용적인 거였어요. 처음에는 이게 시작이 된 게 사실은 과를 이제 문화 콘텐츠 학과를 만들고 우리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외부에서 프로젝트를 좀 따와야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콘텐츠진흥원에 프로젝트를 신청을 하면서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멀티유즈를 만들겠다는 그런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원소스가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그 정말 필요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뭐 그거는 하는 말이고요. 네. 사실은 그 전부터 한국 설화를 좀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켈트 신화라든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제가 상당한 지식이 있고 축적되어 있는 지식이 있었는데 한국 신화를 모르는 거예요, 정작.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이 평소부터 고통스러웠고 한국 설화를 어떤 식으로든 좀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러면 한국 신화 중에서 무엇이 가장 신화적인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도깨비더라고요. 도깨비. 도깨비만이 가장 신화적이에요. 우리나라 신화는 엄밀하게 말해서 그리스 신화나 다른 신화들하고는 달리 신화라기보다는 전설이나 설화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주인공들이 전부 역사적인 인물들이에요. 네. 심지어 단군부터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엄격하게 신화를 구분하는 관점에 따르면 신화라기보다는 전설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의 기원을 환상적인 방식으로 말하자면 이상화한 이야기. 그것이 이제 신화라고 전설이라고 본다면 신화는 훨씬 더 본격적으로 초월적인 근원을 가진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존재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도깨비는 철저하게 신화적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도깨비에 끌린 이유가 얘가 아주 민중적이에요. 도깨비 그 방망이 들고 다니고 뿔 달린 개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도깨비 신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근원을 추적하다 보니까 비형랑 설화가 도깨비 설화의 근원 설화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 평소에 늘 도깨비 이야기를 들으면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걸 보면서 얘가 혹시 대장장이가 아니었을까. 대장장이. 그러니까 뭐 쇠붙이 만드는. 그렇죠. 그렇게 공부를 진행시키다 보니까 그게 전혀 황당한 것이 아니고 학문적으로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도깨비 설화를 대장장이 설화로 보고 그 대장장이를 그러면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연금술사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도깨비에서 그렇죠. 대장장이에서 연금술사까지 간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연금술사를 그 보니까 방위설화라고 우리나라 그 설화인데요. 우리나라 문헌에는 없고 중국 문헌에 전하는 설화가 있어요. 근데 그 설화가 비영랑 설화보다 무려 4세기를 앞서요. 그런데 그 방위설화에는 연금술적인 상상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술이라는 게 다른 어떤 그 금속을 이용해서 금이나 금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뭐 거죠. 지금 연금술에 관해서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
제 이야기의 앞부분, 그러니까 1권의 상당 부분이 연금술에 할애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시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영랑설화를 도깨비 원형설화로 보고 그리고 그것이 대장장이의 기원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거하고 연금술을 합해서 도깨비 기원설화를 하나 추적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게 상상력으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학문적으로도 전혀 무리가 없는 설정이다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비영랑설화를 만나게 되는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비영랑설화가 두두리라고 하는 존재의 근원설화였던 거예요. 두두리. 근데 그 두두리가 우리말로 하면 대장장이라는 뜻이에요. 두드린다는 데서 이제 온 건데 그 두두리라고 하는 존재를 고려 시대에도 신으로 섬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고려 시대에도. 그 비형 이후에 두두리 섬기기가 심해졌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선 시대의 기록에도 두두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비영랑설화의 배경이 된 경주, 경주에 가면 경주에 이 비영랑이 놀았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지역의 이름이 지금도 두두리들이에요. 지금도요. 네. 그런 게 되게 신기해요. 네. 귀더리들이라고도 부르는데 귀더리들이라는 건 아마 귀다리, 귀신다리. 왜냐면 귀신다리도 비영랑 귀신다리도 놓았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 귀신다리나 또는 두두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재미난 건 이게 일본으로 넘어가요. 일본으로 넘어가면 다다라가 돼요. 다다라. 네. 제가 제 이야기에 다다라 마을이라는 걸 설정을 했는데 다다라는 말이 틀림없이 우리나라의 두두리에서 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다라가 일본 말로 대장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마 다들 아시는 모노노케 히메 있죠? 월령공주? 미야자키 하야오. 미야자키 하야오의 월령공주에서 제철소가 있는 마을이 바로 다다라 마을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우리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 쪽에서 넘어간 거다. 우리 쪽에서 넘어간 거다. 두두리에서 넘어간 거다. 그래서 두두리를 제 책에서는 최고 연금술사를 두두리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설화에다가 석탈의 설화를 합쳤어요. 석탈의가 대장장이었다는 건 알려져 있어요. 네네. 석탈의 자신이 자기 입으로 내가 대장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석탈의를 초대 두두리라고 설정을 하고 그 다다라 그 북쪽에 있는 신비한 마을인 다다라 마을에서 두두리가 되어서 신라로 돌아오는 이런 걸로 설정을 한 거거든요. 야, 지금 나가셔야 되는데 얘기에 빠져들어가지고 못 나간다 그러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얘기에 쏙 빠져든다니까요. 완전 재밌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두룬. 불의 지배자.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과 쇠를 가지고 있다면 최고의 권력이 아닐까 그 당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장장이가 신화 속에서 굉장히 흉측한 인물로 나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게 대장장이가 가진 엄청난 힘을 빼앗기 위해서예요. 그 전통적으로 대장장이들은 다 괴물이에요. 못생겼어요. 헤파이스토스부터 못생겼어요. 근데 이제 제 이야기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청년이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몰락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괴물이 되는 건데 이것이 저는 전혀 무리한 설정이라고 보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깨비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발달한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조선시대란 어떤 시대냐면 유교가 절대적인 윤리적인 잣대였던 시대거든요. 그 유교의 특징이 뭐냐? 현실주의예요. 현실주의적인 것이 아닌 것은 다 괴상한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화가 발달하지 못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유교가 짓누른 거거든요. 그래서 유교가 세계의 제일 원리로 받들어지는 사회에서 도깨비는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를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정을 그죠? 못 받는 거죠. 예, 사실. 그러니까 귀신들 치고 우리나라 귀신들 치고 이쁜 귀신 없어요. 없어요. 다 무섭습니다. 그렇죠. 특히 처녀 귀신. 완전 무서워요. 무시무시한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 신적 존재가 없을 정도로 흉측하죠. 근데 그게 저는 유교의 영향이라고 봤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아름다운 존재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존재가 유교의 영향 속에서 흉측한 존재로 밖에는 명맥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이런 설정이 가능하다고 봤던 거죠. 아, 그 소위 말해서 미남자, 훈남. 그렇죠. 예. 그래서 미남 도깨비인데 그 도깨비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도깨비의 네. 어원이 뭐냐라는 걸 가지고도 굉장히 사람들이 그 어원에 대해서 굉장히 설이 많아요. 굉장히 설이 많은데 제가 택한 설은 어떤 설이냐면 돛이라고 하는 걸 톳이라고 본 거예요. 톳. 지금도 일부 지방에서는 도깨비를 토제비라고 불러요. 토제비. 예, 톳의 어원이 남아있는 거죠. 그 톳이 무슨 뜻이냐면 불꽃이란 뜻이에요. 아. 그 뒤에 아비가 붙죠. 네. 톳아비란 뜻인데 톳아비. 아비는 뭐냐면 옛날에는 어른 남자를 아비라고 했어요. 지금도 싸울 아비, 네. 무슨 아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 남자, 장정을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따라서 톳아비가 도깨비의 어원이라면 톳아비는 불을 가지고 노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의 지배자라고 해석하는 게 가능하다고 봤던 거죠. 연금술에서 연금술사를 불의 지배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연금술사는 불을 가지고 사물을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었거든요. 그 도깨비에서 도깨비가 진도 지방에 가면 도깨비가 지금도 불의 신이에요. 그래서 도깨비의 성격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이 불의 신의 성격이라고 봤고, 그래서 그 불의 신이라고 설정을 해서 불의 지배자, 연금술 이게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거죠. 저희가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지금. 예. 또 한 가지. 도깨비가 들고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뚝딱이라는 건 뭐냐? 그게 연금술적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연금술이란 간단하게 줄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인공적인 개입을 통해서 빨리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불의 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깨비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것은 연금술의 급격한 인공적인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금술사로 도깨비를 설정하는 게 무리가 없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도깨비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익숙한 도깨비 이야기를 통합을 했어요. 혹부리 영감 이야기, 그다음에 과부하고 연애하다가 과부한테 당하는 도깨비 이야기, 그다음에 메밀묵 좋아하고 돼지고기 좋아하는 도깨비, 그다음에 어떤 선비하고 시내기를 해서 선비한테 지는 도깨비 이야기, 그러니까 허당인데 도깨비 우리가 아는 씨름 도깨비. 이야기 예. 이런 것들을 다 통합했어요. 다 통합해서 3권에 가면 그 도깨비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뿌잉 정란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렇게 한국적인 기원을 가지는 이야기를 인문학적으로 잘 해석된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목적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목적은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어요. 우리 사회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네. 그래서 제 이야기에서 악마들이 가짜 언론이에요. 뱀의 혀들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거짓말을 너무 잘해서 나중에 혀가 뱀으로 변해요. 근데 3마리예요. 누군지 아시겠죠? 3마리예요. 3마리입니다. 3마리. 네. 뱀의 혀들. 네. 그 뱀의 혀들이 악마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말을 뒤트는 자들, 그 자들이 사실은 현대의 악마들이다. 진실을 볼 수 없게 만드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참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3권에서 왜 속지 않은 영웅에 네. 대한 얘기가 우리 나오잖아요. 사회는 왜 속지 않은 영웅이 없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더 큰 소리치고 당신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잖아 라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너 뻘갱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친일 문제. 12월 19일 날 윤봉길 의사가 처형당한 12월 19일 날 친일파 딸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죠.
저는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룬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막강한 힘을 가진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몰락했어요. 철저하게 몰락하죠. 그리고 나서 고통스러운 자기 각성을 통해서 힘들게 속죄하는 그리고 철저하게 속죄하는 그렇게 철저하게 속죄함으로써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을지라도 속죄하는 그런 영웅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사실은 제가 갖고 이 책을 쓰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누군가 밖에 있는 사실 영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마 이제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요. 우리네 삶이 그렇잖아요. 왜 좀 본인이 전성기라고 소위 잘 나가는 시절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힘든 시기도 있는데 그 힘든 시기에 왜 내가 잘 나갈 때 너무 교만하지 않았었나? 내가 혹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었나? 이런 식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잖아요.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고 사실은 참회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들을 통해서 저는 자신의 삶을 조금 대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렇죠.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전번에 한번 어떤 분을 만나는데 내가 여기서 이를테면 운명의 완성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전혀 아니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제가 제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운명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숙명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네. 오히려 켈트 신화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위어드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자신이 패배할 걸 알면서도 옳다고 생각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라고 보거든요. 이 셰익스피어 작품들이 갖고 있는 어떤 비통한 운명에 대한 비통한 어떤 의식? 그렇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그런 것들에 오히려 가깝죠. 두룬이 운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제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것. 융이 그랬어요. 구스타브 융이. 인간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외에 아무런 소명도 가지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되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는. 근데 그 자기 자신이 어떤 자기 자신인가 하는 건 각자가 정해야죠. 새누리적 자기 자신이 되든 아니면 보다 더 의미 있는 자기 자신이 되든 그건 각자가 선택하는 거지만 어쨌든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 자신이 되려는 영웅. 그 영웅이 진짜 영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영웅의 의미가요. 저는 예전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1인자의 이미지가 강했다면 지금은 사실은 영웅들의 시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영웅은 필요 거죠. 없어요. 지금 영웅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1인자적인 영웅들이 네. 필요한 시대죠. 그렇죠. 예. 각자가 자기 자신의 영웅이 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가 각자가 다 그렇게 그렇죠. 되자는 영웅들의 의미잖아요. 협동조합. 그렇습니다. 부인장난. 표현이 너무 근사해요. 영웅들의 협동조합.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뿅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제발 구제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새누리죠. 새누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죠. 영웅이 구해줄 거다. 세상 너무 복잡해. 어려워. 박정희가 해주겠지. 박정희가 죽었으니까 이제 박근혜가 해주겠지. 천만에.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한테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관심 가진 것은 자기들이 출세하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누리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민족을 배반했으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을 안 할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불온한 사람들로 매도하는 세력이 바로 새누리인 거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박근혜고요. 네. 박근혜 씨 제 동창이에요. 언제죠?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같은 학교 나왔어요. 어땠나요? 뭐 제가 개인적인 접촉을 할 기회는 없었고요. 뭐 그냥 대통령 딸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이미지는 좀 어두웠어요. 그렇게 밝은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좀. 근데 어쨌든 재미난 건 제가 졸업식 때 송사를 읽었어요. 그럼 박근혜가 답사를 읽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제가 송사를 읽고 박근혜가 답사를 읽고 그랬는데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성장한 거죠, 그죠? 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반대, 박근혜의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저는. 그러니까 제가 받은 교육하고, 박근혜가 받은 교육이 달랐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같은 학교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분 나쁘게, 이중동창이에요. 이중동창.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르노블 3대학에서 네. 학위를 했거든요. 그르노블 대학에 와서 어학 코스 받고 갔더라고요. 그 기분 나쁘셨어요? 기분 나쁘죠. 사실 지금 제가 박근혜 동창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혹시 책 판매에 조금 도움이 될까? 이 사람 외람되지만 정말 귀여우십니다. 박근혜한테 개인적으로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후지구레해지고 싶어요? 60 남아서 그렇게? 남이 읽어 써주는 것만 읽고 그러고 싶으세요? 시원하십니다. 예. 제가 살짝 책을 읽다 보니까 이름들이요, 굉장히 독특해요. 책 제목도 두룬이라고, 사실 인물의 이름이잖아요. 안에 보니까 마룬왕도 나오고, 복숭아꽃이라는 신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니, 영혼의 누이인 아니라, 이 이름들은. 저기 다 뭐죠? 처음에는, 비영랑 설화라는 게, 물론, 진지왕, 그 다음에 진흥왕, 진평왕 이렇게 다 실존적인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냥 그대로 쓰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저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설화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인물들을 등장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순수 판타지로 가면서 이름들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룬왕은 상공유사의 진지왕이고요. 그 다음에 마하왕은 삼국유사의 진평왕이죠.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아니 같은 이름은 안 바꿨는데 아니는 왜냐하면 아니의 이름 자체가 굉장히 신화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아니는요. 누구죠? 저기 석탈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이름도 굉장히 재미난데요. 세계적으로 여신의 이름이 네. A 그 다음에 N으로 시작되는 이름들이 많아요. 안나가 인도 유럽어에서 어머니라는 뜻을 어원으로 갖고 있대요. 그래서 히말라야에 가면 안나 푸르나봉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베풀어 주시는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안나라는 이름이 전부 퍼져서 켈트로 가면 나누.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디아나.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의 아나히타.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여신 이름에 안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까지 그렇게 하기는 무리죠. 엄청난 연구가 돼야 되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관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두룬이 속죄하는 두룬을 제가 하란이라고 하는 중동으로 보낸 거예요. 그 동네. 그러니까 문명의 기원, 초생딸 지역 있죠? 네. 메소포타미아 지역. 네. 그쪽에서 안자 돌림의 여신들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기원이라는 의미로 해서 거기로 이제 보낸 건데 흥미로운 건 신라 시대 초기에는 여사제들의 이름이 전부 다 아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아르자 돌림이거든요. 아라, 아로, 아니. 그 다음에 알령. 혁것의 부인이 알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르자 돌림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여성들이 전부 다 왕의 딸이거나 왕의 부인이에요. 또는 왕의 누이예요. 그런데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사제였던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적 기록 안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의 이름은 변형시키지 않고 그냥 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름들은 다 그냥 랜덤. 내 맘대로. 지금 우리 소녀님이 두룬이 첫눈에 반한 아니, 문하나님 닮은 듯 하고 사진 올려주셨는데. 그러네. 문중전 닮았네? 진짜요? 대박이다. 저 그래서 중전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네요, 정말.
제가 이렇게만 생겼으면 참 좋겠네요. 순수하고 예쁘다. 예. 지금 다들 그리고 한 가지 또 정보 네. 드릴게요. 정보 주세요. 제 책에 그림 그리신 분, 사파 그리신 분이 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낙곰수 캐릭터 만드신 분이에요. 헐. 우리 김재훈 건 선생님. 아니고요. 예.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김재훈 선생님의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또. 네, 그분이에요. 와. 근데 이게 참 우연히 재미난 것이 네. 이게 제가 이거를 넘긴 게 탈거한 게 2012년이에요. 책을 넘겼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가까울 때 나왔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도 담았을 텐데 그건 없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주인공 그러니까 도깨비 후련해서 재산 뜯어내는 송영감이라는 얌체가 있어요. 네. 그 사람은 이명박이 모델이에요. 그 사람이 사는 마을이 새오리예요. 새오리. 새오리에 사는 송영감. 혹시 쓰시면서 그래서 좀 이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근데 사파가를 기다리느라 이렇게 오래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사파가가 중간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펑크를 내는 바람에 두 번째 사파가를 구했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참 인연이 그렇게 닿네요. 그렇죠? 네. 진짜. 커피나무님, 제 세례명이 아가다인데 제사장을 해야 할까요? 그러네요. 아짜돌림의 여성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하십시오. 제 주장이 아니고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나이라 선생의 신라의 국가제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요. 뿌잉 정난 이사님, 미령 곰탱이님께서 치료받으러 갈 시간인데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어떻게 병원에 5년째 입원 중인 뇌출혈 환자인데 처음 글 올립니다. 왼손으로. 왼손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울컥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 영웅들이요. 이런 영웅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영웅이죠. 네, 이런 영웅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영웅이 하는 일의 근본적인 게 뭘까요?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거죠. 네. 그죠? 사실은 가장 힘든 일이면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아무나 못하죠. 그건 우리 영웅협동조합은 할 수 있어요. 그러시려고 만든 거죠. 그러려고. 그 영웅협동조합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그렇게 합시다. 앞으로 제가 계속 영웅협동조합이라고 써도 돼요? 그럼요. 같이 쓰게 해주실래요? 그럼요. 예. 영웅들이죠. 각자. 뭐가 맞습니다. 생깁니까? 돈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다만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열정 하나만 가지고 세상이 좀 더 나은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열정 하나 가지고 여기 도움을 주시고 뛰어들고 목소리를 내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네. 전부 영웅이시죠. 맞습니다. 그럼 박정희가 영웅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웅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영웅들이 모여가지고 다 함께 이 시간을 서로를 사실은 극복하는 데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그리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더 힘이 나잖아요.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뭉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가 탈근대 사회에서 놓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론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함을 추구하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바꿀 수 없죠. 정교하게 네트워킹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탈근대 사회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저희가 오늘 분명히 책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얘기가요. 어느 쪽으로 뻗쳐도 다 너무 재밌네요. 네. 참 그리고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북콘서트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국민카페 오네요에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하고 싶은데 이를테면 한 10분이 오시겠다 이러면 좀 어렵죠. 그죠? 네, 맞아요.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게시판이나 아니면 유선으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그 숫자가 얼추 된다 싶으면 한번 북콘서트 형식으로 해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누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두룬이란 책은요, 12세 또는 15세 이런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혹시 아이들과 함께 방학 중인 아이들과 함께 읽고 그렇죠.
이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네. 모티브를 얻어서 엄마 난 다른 신화가 더 궁금해라고 맞아. 공부를 할 수 있게.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작업들을 좀 해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화, 한국 신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나고 네. 그리고 스토리텔링의 어떤 기원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데 왜 안 하느냐는 거죠. 왜 맨날 유명한 작가들이 중국 신화, 삼국지 이런 것만 갖고 이야기를 만드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우리나라 신화를 가지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한테서 상상력을 끌어내는 것. 어린아이들은 다 이야기꾼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 맨날 그리스 로마 신화만 갖고 하느냐는 거죠. 우리 게 있는데 좋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책을 통해서 사실은 이 책 자체도 재밌지만 이 책을 통해서 다른 쪽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모티브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한국 신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한국 신화를 통해서 현재 내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근원적인 어떤 것들로부터 영감을 얻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로 길러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 교육에서 그런 부분이 정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이돌들 이름이에요. 왜 맨날 외국 이름을 줘요? 비영랑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다. 비영랑. 아이돌 비영랑. 오. 그죠? 아이돌 두룬랑. 오. 왜 맨날 무슨 이상한 잭스키스 무슨 발음도 잘 안 되는 그런. 제 키는 옛날인데. 그럼 어쨌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이런 거 되게 괜찮네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신화 안에도 매력적인 영웅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이를테면 죽지랑 이런 사람들. 그죠? 왜 그런 것들을 활용을 못 하느냐는 거예요. 서양 거 가지고 가서 서양 사람들한테 가지고 가봤자 서양 사람들만큼 못 해요, 우리가. 우리 걸 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 걸 좀 촌스럽다고 생각할까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현대인들에게 매력이 있는 그 어떤 문화적 콘텐츠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만든 이야기가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원천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 다행히 아동문학가이신 권혁준 선생님께서 한국 청소년 문학이 아주 매력적인 영웅을 하나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두룬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한국의 도깨비와는 달리 아주 세련되고 우아한 괴물이죠. 네. 저는 오늘 진짜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워가지고요. 앞으로 제가 여러 군데서 많이 써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 시인이시지만, 이렇게 판타지 소설도 쓰셨어요. 혹시 또 앞으로 쓰고 싶은 글이 있으신가요? 처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나 또 만들어보고 싶어요. 처용? 네, 처용. 처용이 굉장히 중요한 신화적 인물인데 그 자체로는 매력이 별로 없거든요. 두 다리는 내 것인데 그렇죠. 두 개는 누구 저는 것인 전혀 거구나. 다르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요? 그거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려 너무 길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 나온 어떤 학자가 해석하는 것하고도 달라요. 제 해석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번 이야기도 이거 이야기 쓰기 전에 이미 논문을 한번 발표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냥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완전하게 해석이 끝난 다음에 만든 이야기라는 것이거든요. 처형의 경우도 같은 경로를 밟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완전하게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도깨비 이야기를 이렇게 멋있게 풀어내셨으니까 처형 이야기에서는 박근혜가 나올 거예요. 정말 재밌을 것 같고 언제 나와요? 작가님 언제 나와요? 글쎄, 여러분이 두룬을 많이 사주시면 빨리 나오고. 너무 제가 노골적이었나요? 아닙니다. 책 소개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신이 안 나잖아요. 많이 안 나갔는데 뭘 또 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또 하고 싶게 많이 사주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 뿌잉 장난인지 아시겠죠? 예. 자, 두룬이라는 책이고요. 김정난,
글 김재훈 그림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이고요. 여러분이 정말 많이 읽으셔가지고 주변에도 많이 권하시고 더불어서 북콘서트도 하실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네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다리는 처용, 어떻게 김정란에 의해서 해석되는 처용은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지금까지 보셨던 어떤 처용하고 다른 처용일 거예요. 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처용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두룬을 읽으셔야 됩니다. 좀 너무 막 나갔다. 죄송합니다. 영웅 여러분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영웅협동조합의 이사님 괜찮으십니다. 예. 예. 끝으로 우리 영웅들에게 혹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해주시죠.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그리고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다 하더라도 내가 있음으로써 시대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몇만 명씩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끼리 모여 있어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꾸준히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저 사람들이 약 올라서 져요. 네, 우리 Be happy. 네. 두룬을 또 읽으면은 또 행복해지실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김정란 이사님의 새로운 모습을 봤어요. 저희는요, 뿌잉 정란이 저희의 이사님이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진짜.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